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만 지방간은 사실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침묵의 적입니다. 당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보내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고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 때때로 갈비뼈 아래쪽에 찌릿한 통증, 소화가 더디고 갑자기 울렁거림이 오고 가스가 차고 심지어는 이유 없는 극심한 무기력까지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의 간은 조용히 지방이 쌓이며 염증이 심해지고 있고 간세포 하나하나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AST와 ALT 같은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지만 본인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번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간에만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복부, 혈관, 심장에도 지방이 축적됩니다. 여기에 더해 심부정맥 혈전증,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종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단 음식, 아침에 먹는 빵,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팩주스, 주말에만 마신다고 생각하는 탄산음료들. 당신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간은 멀쩡하겠지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날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술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음식 속에 숨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혹시 나는 마른 몸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마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술도 전혀 안 마시지만 간에는 지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침엔 빵, 마가린, 설탕 든 커피, 점심엔 쌀밥, 콩류, 그리고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 저녁에는 또다시 빵, 피자, 과자, 쿠키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간은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전체 인구의 거의 3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와 청소년들마저 이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왜냐하면 그들 역시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이 가득 든 과자, 팩주스, 패스트푸드,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생활. 이 말은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간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심지어 간암까지 걸릴 위험이 실제로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방간을 침묵의 적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당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간은 이미 지쳐있고 염증으로 뒤덮여 있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그제야 심각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간순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검사 결과를 보니 AST와 ALT 수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깜짝 놀라죠.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지방간은 그렇게 교묘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병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행동을 미루면 미룰수록 섬유화, 간경변,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은 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간경변도 아니고 간암도 아닙니다.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간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사실 몸 전체에 퍼진 훨씬 더 심각한 염증 상태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계기는 대부분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가까운 누군가가 심장마비를 겪거나 갑자기 가족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절박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다른 장기들과는 달리 간은 회복과 재생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장기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간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하며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을 조금씩 죽여왔던 나쁜 것들을 멈추고 간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습관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행복하게 사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런 음식들이 매일 당신의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쁜 걸 먹지 않는다고 별 문제 없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 음식들이 당신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왜 아무리 관리해도 지방간이 생기고 간이 염증으로 뒤덮이며 당신의 삶이 아주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의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바로 설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에 넣는 그 설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빵, 과자, 시리얼,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에너지바, 시판 소스류, 케첩, 마요네즈, 종이팩 주스, 탄산음료 등등 설탕은 정말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단은 지방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 9일 동안 설탕을 식단에서 제거했을 때 간에 쌓인 지방이 무려 4%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단 9일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설탕을 줄이면 당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올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설탕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과정에 또 하나의 강력한 공범이 존재합니다. 바로 옥수수 시럽,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의사 선생님, 저희 집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탄산음료, 종이팩 주스, 잼, 과자, 케이크, 시판 소스, 그리고 온갖 가공식품에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럽은 간에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특히 이런 산업용 시럽처럼 가공된 형태일 때 그 모든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부담이 쏟아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섬유화, 간경변,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당뇨병,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는 악순환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식품업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럽이 값이 싸고 음식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무엇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먹게 만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의 모든 음식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과자 한 봉지를 집어들 때마다, 주스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또 다른 간의 적,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여러분이 요리할 때 넣는 그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소금이죠. 라면, 햄, 칠면조 가슴살, 소시지, 머스터드 소시지, 살라미, 소세지 같은 가공육, 시판 소스, 냉동 라자냐, 너겟, 식빵 같은 것들에 숨어 있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금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그걸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단은 간의 지당이 축적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고혈압, 부종,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질병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간을 병들게 합니다. 더 끔찍한 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소금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빵을 먹습니까? 파스타는요? 과자는요? 비스킷은요? 아침마다 따끈한 프렌치롤, 일요일 점심에 라자냐, 금요일 밤에 피자. 이런 음식들 전부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제 밀가루는 또 다른 간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이런 음식을 다시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 식단의 주가 된다면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아침 식사에 베이컨, 바베큐 파티에서 지방 가득한 삼겹살, 식빵 위에 올린 노란 치즈, 녹아내리는 버터, 철판에 구운 소세지. 너무 맛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포화지방은 여러분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염증을 유발하며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당뇨, 고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간에 더 많은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 가끔만 먹어요. 가끔만. 그런데 매일이죠? 아침은 치즈와 버터, 점심은 지방 가득한 고기, 저녁은 또 소금, 밀가루, 지방 가득한 음식으로 끝내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간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고 간 염증, 섬유화로 이어지며 만약 지금 당장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간 경변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최악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그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품 산업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품 포장지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건강 전문가들조차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쯤은 괜찮겠지. 주말에만 마시는 탄산음료는 별 문제 없겠지. 빵 한 조각쯤은 괜찮겠지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식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몸에 독을 넣으며 사는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 간과 건강을 돌볼 것인지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결국 이 모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릴 차례니까요. 매일 당신의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정말로 당신의 간을 구할 수 있는 음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 실제 데이터, 믿을 수 있는 연구들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이 연구들은 특정 음식들이 지방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암과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린 한 가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맞아요, 커피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히 추천되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간 염증이 적고 섬유화 위험도 낮으며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커피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카페인 같은 바이오 활성 화합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의 커피가 실제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는 반드시 설탕 없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사실 좋은 수면도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간을 위한 방패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마치 치유의 연고와도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고 강력한 항염,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해서 간 건강에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트렌드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유명 대학에서 진행한 신뢰도 높은 연구들이 올리브 오일을 매일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에 쌓인 지방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 샐러드에 뿌리고 저녁 샐러드에도 넣고 구운 야채 위에 뿌리고 뜨거운 음식에도 더해보세요. 이렇게 매일의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올리브 오일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며 혈당도 잘 조절되고 덤으로 복부지방까지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강력한 아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김에 식이섬유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이섬유는 정말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어떤 복잡한 비밀도 없습니다.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독소나 염증, 해로운 물질들이 간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을 장간축이라고 부르며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리, 치아씨드, 아마씨, 통곡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잎채소들은 우리 건강을 위한 진정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상추, 루꼴라,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은 질산염 화합물이 풍부해서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회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샐러드 한 접시가 사실은 간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과일은 괜찮나요? 과일에도 과당이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 과당 때문에 몸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속의 자연 과당이 아니라 정제되어 농축된 형태의 과당입니다. 이것은 시럽, 탄산음료, 사탕, 초가공식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자연 상태의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제, 생리활성 물질들과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매우 이롭습니다.
그리고요, 간 건강에 정말 약처럼 작용하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사이베리도 있는데요. 당이 첨가되지 않고 저온 살균된 아사이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사이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브라질에서 나는 아라사나, 캄부치 같은 과일을 들어봤거나 직접 먹어본 적이 있다면 이 과일들 역시 지방간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흔히 울금으로도 불리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과학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간의 염증 지표인 고티와 GPT 수치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의 염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촉진되며 추가로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있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넣으면 됩니다. 콩요리, 나물, 밥, 국, 고기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는 아침 건강 샷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황가루 약간에 레몬즙 한 스푼, 후추 조금, 이건 강황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건강을 위한 마법 같은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건강을 챙기고 간을 보호하는 것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각종 보충제나 기적 같은 치료법에 쓰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해답은 원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음식들을 일상 속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문화와 식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지닌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되면 진짜 치료는 매일 당신의 접시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그렇게 실천한다면 당신의 간은 틀림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몸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방간이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현실은 지방간이 단순히 간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몸 전체가 염증으로 가득 차고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조용히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들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혈전증, 심지어 돌연사까지.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간경화도 아니고 간암도 아닙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혈전증이죠.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미루죠. 하지만 그 사이에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계속 쌓이고 혈관은 점점 막히고 딱딱해지며 심장과 뇌는 점점 더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들려오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전혀 아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바로 지방간이 이런 식입니다. 조용히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이도 외모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본인이 이미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나요?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다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이 있나요? 의사가 당뇨 전 단계라며 주의하라고 했지만 그냥 대충 넘기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은 같은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방간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염증으로 가득 차면 그 염증은 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혈액 전체가 염증으로 넘쳐납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췌장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혈압은 오르고 콜레스테롤은 급격히 증가하며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혈전증의 위험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처럼 고혈압도 조용합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조용합니다. 혈관 속 플라크가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신호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나요? 한밤중에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병원 진료 중 의사가 혈관이 지금 80%나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어느 날 아침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습니다. 충격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깊은 상처로. 당신이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접시에 담는 음식입니다. 매일 당신이 몸을 위해 선택하는 행동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조용히 병드는 것처럼 간은 놀라울 정도의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조금씩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몸에 넣는다면 당신의 몸은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 저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 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살, 70살이 넘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방간을 역전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을 관리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많은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명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매일 약을 먹고 입원을 반복하고 통증과 제한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버티는 삶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민해 보기를 바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결국 선택은 항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치유하고 영양을 주고 보호해주는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염증으로 몰고 가고 독소를 쌓고 병들게 만드는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건강과 활력, 에너지로 가득 찬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과 병원, 제약 속에서 후회로 가득 찬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법의 알약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여기, 당신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시작할 건가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간이 단순히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절망적인 선고가 아니라 경고일 뿐입니다. 다혜미도 당신의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문제입니다. 진짜 건강과 에너지, 활력으로 가득 찬 삶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정말 아끼고 스스로의 건강에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는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흔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저는 그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계속 걸어가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